네,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도목권 박정우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인대와 힘줄의 재생치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직재생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재생치료의 화학적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힘줄하고 인대 치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당연히 사람에 대한 힘줄과 인대 치료가 그 의학의 주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말이 주된 치료의 대상이자 관심사였다는 놀라운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하니까 말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은 교통, 전쟁, 통치, 뭐 전달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이자 재산 목록이었죠. 또 뭐 경주말이나, 지금도 경주말이 비싸죠. 또 전투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마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말의 건강과 그 다음에 큰 돈이 오가는 치열한 경마장에서 부상을 입은 말들을 치료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와 또 경제적인 어떤 이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말들의 다름질로 인한 다리 쪽의 힘줄이나 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와의 투자의 발전은 이런 말들을 빨리 치료해서 빨리 현장에 복귀시키고 그 기능을 발휘했을 때 경제적인 혹은 그런 전략적인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왔죠. 그래서 현대에 접어들면서 그럼 임상 의사들은 분명히 힘줄과 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무슨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어떤 해독제를 찾듯이 특수물질을 찾아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면 완전히 싹 낫는 그런 제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바이오본드, 생체 접합제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들을 했죠. 이렇게 레이스 하듯이 광범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후보 물질들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조직지생치료 효과의 증거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또 이를 실제 사용해 보니까 단순히 연구한 때는 잘 효과를 보이거나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었는데 실제 사람한테 투여하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기 피를 뽑아서 쏘는 그런 자가혈을 위한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나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우리가 스템셀이라고 하죠. 이런 치료들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바이오본드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명칭하면서까지 기다려 했던 그 정도의 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제재를 이때까지 사용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 단계, 그러니까 현미경 단계나 체외 실험에서는 효과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 무슨 주사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게 머물러 있지를 않고 그냥 약을 쏘는 순간 바로 그냥 분산되거나 흡수돼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재생물질을 찾기보다는 이 재생물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계속 약효를 주고 또 나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하는 이러한 컨테이너 물질, 그러니까 그릇 역할을 해줄 다른 물질이 오히려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젤리같이 반유동적인 성질을 가져서 재생 물질을 품고는 있으되 재생이 되면 자리를 비켜주고 서서히 흡수되는 이런 이상적인 컨테이너, 그러니까 뭔가를 담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물질에 대한 연구가 현재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 주사죠. 환자분들은 콜라겐 주사하면 그 콜라겐이 조직을 낫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잘못 아시는 거고요. 콜라겐은 그 안에 조직지생인자를 품고 있는 그런 역할을만 하는, 이 그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컨테이너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간 이런 컨테이너 물질로 제시됐던 거는 인공관절, 우리 무릎 연골 주사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그다음에
공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폴리하이드로젤, 화장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야가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썼었는데,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그 안에 이제 회복을 시키는 조직재생인자를 섞어서 막 썼었는데, 그 중에서는 콜라겐 주사가 가장 그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현재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어깨가 예를 들어서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일반 조직재생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이게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흘러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찢어지지 않은 것들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을 좀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 물질, 그리고 바로 이런 콜라겐 주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재생을 해야 될 부분이 공간이 크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콜라겐 주사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바이오본드 같은 그런 이상적인 그런 재생 물질이 발생된다면, 뭐 치과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스포츠 손상이 나서 어디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장에 천공이 돼서 거기를 메울 때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뇌출혈도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안에 조직재생 주사를 정확히 놔서 그걸 지혈하고 막을 수만 있다면 주사 주입만으로도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의 혁신을 기대할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바이오본드가 발견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와 의료의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약을 개발하면 노벨의학상감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이오본드의 개발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들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요, 사람과 함께 말이 조직재생 치료의 주 연구 대상이었다. 그리고 바이오본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경쟁적으로 그걸 발견하려고 했지만 뛰어나게 이거면 되겠다랄 만한 바이오본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 바이오본드 물질 자체보다는 그것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컨테이너 물질에 대한 연구가 최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콜라겐 주사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 피를 뽑아서 사용하는 PRP나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지금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다.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은 제대로 드는 치료가 정확하게 한두 가지가 따로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사 제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주사 제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약물을 전달할 때 얼마나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유도하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전달해 주느냐가 어떤 제제를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특정 부위에는 어떤 제재가 더 효과가 있는지는 그 의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재를 사용하면 다 낫는다,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런 환상의 물질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프롤로 치료의 인인대 증식 치료라고 하죠. 이것의 이해와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팀제약과 박정원 원장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you